내가 노력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내가 뭔가가 막히면 방법을 찾는 사람이 되느냐,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되는 거야. 그러려면 갖다 박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 그럼 몇 년 전이에요? 15년? 훨씬 더 됐지. 부동산 그 일을 해보기 전에 경매를 이제 공부하고 경매를 해봤었단 말이지. 그리고 나서 경매가 막 과열되는 시장이었어서 고가 낙찰도 있고, 그래서 경매는 좀 쉬었다가 나중에 좀 시장이 좀 잠잠해지면 다시 경매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잠잠해지는 시기는 안 오더라고. 왜냐하면 한번 사람들이 유입되기 시작을 하니까 그 유입된 사람들이 쫙 빠져나가거나 경매가 정말 아주 옛날처럼 아는 사람만 하는 상황이 되진 않아. 한번 오픈된 시장은 그 시장이 규모가 줄어들진 않더라고. 그때 느꼈어. 이게 좀 잠잠해지면 좀 이렇게 사람들이 과열이 줄어드는 시점이면,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고가 낙찰이 많아. 최근에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되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잖아. 경매를 따질 때는 보통 감정가 대비 낙찰 금액 비율을 보고, 그리고 나온 경매들이 유찰이 안 되고 얼마나 많이 낙찰이 됐는지 요걸 본단 말이야. 요거에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낙찰률이 높고 낮고, 그리고 얘 감정이 10억이었는데 8억에 샀냐 6억에 샀냐, 이게 어떻게 보면 기사에서는 기저효과를 누리면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거든. 감정하고 경매하는 날이랑 2, 3일, 4, 5일 한두 달이 아니야. 감정하고 6개월 뒤에 경매 열리는 경우가 많아. 뭐 4, 5개월은 기본 걸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전에 경기가 좋았어. 감정가가 높았어. 근데 경기가 낮아졌어. 그럼 시세가 떨어졌을 거 아니야. 10억이었는데 지금은 8억이야. 근데 얘가 7억 9천에 낙찰이 됐어. 그럼 감정가 대비 20%나 하락해서 낙찰이 됐다,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세가 떨어졌으면 그 시세에 맞게 낙찰이 되거든. 아주 옛날처럼 감정가가 멀쩡하고 그 시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참 낮게 낙찰되는 일이 없어. 문제가 있어야 돼. 권리상의 문제나 물건상의 문제가 있어야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 특수한 상황을 풀 수 있는 경우나 그 특수한 물건을 본인이 어떻게 좋게 만들 수 있을 때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멀쩡한 건물이나 멀쩡한 집,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 확 낮게 될 수가 없어. 어느 지역에 뭐 문제가 많이 생기면 그 지역에선 경매가 뭐 많이 나오고 뭐 이럴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낙찰률이 떨어지지. 근데 그 지역에 국한된 일을 전체 통계에 넣어버리면 전체 통계도 낮아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뭐 전체 시장이 안 좋다고 뭐 이렇게 치부해버리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매 시장의 뉴스를 볼 때는 그런 부분까지 봐야 돼. 그걸 보지 않고 그냥 기사만 딱 보고 그렇구나 하면은 이게 안 맞는 거야. 고가 낙찰이 막 이어진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야. 부동산 가격이 막 이제 올라가는 와중에 감정가 10억이었는데 12억에 낙찰됐어요. 막 이것도 막 고가 낙찰이라고 막 그게 아니거든, 사실은. 경매만큼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는 게 없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 일부러 비싸게 사는 건 아니잖아. 내가 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경매가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던 초창기였어. 경매 교육을 막 몇백 명씩 받고 막 나도 그런 교육을 받아봤단 말이야. 모든 부동산 시장, 아니면 모든 투자 시장에 시작이 이렇게 돼. 돈 벌었대. 책이나 요즘은 유튜브에서 얘기해. 바로 몰리진 않아. 조금씩 몰려서 2차, 3차적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가 막 좀 나와. 그럼 사람들이 몰리거든. 몰릴 때 실제로 돈이 있는 사람은 10% 내외야. 10% 내외라고 했던 건 충분한 돈을 갖고 있는 사람 10% 내외고, 7, 80%는 간당간당한 자금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경매 시장이 뭔 일이 벌어졌냐면, 경기도권의 빌라, 반지하 이런 것들 낙찰이 막 난리 났었어. 그런 것들이 갑자기 막 인기를 끌었단 말이야. 왜? 경매만 하면 돈 버는 줄 알고.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걸 알아보니까 1억 내외에 뭐 지방 아파트, 뭐 경기권의 빌라, 반지하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내가 샀어. 그래서 내가 낙찰을 받았어. 경락자금 대출 뭐 90% 받았어. 그리고 보증금 받았어. 내 돈은 안 들어갔어. 이자 내고 나니까 1년에 30% 수익률이야. 근데 실제로 남는 돈은 한 달에 5만 원이야. 뭐 6만 원이야. 이래. 그러다가 뭐 문제 생기면 고쳐야 되는데 보일러 50만 원? 그럼 이제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을 보면 대단한데 실체를 보면 웃긴 경우가 많았어. 이 얘기가 지금 듣는데 똑같아. 그쵸? 건물 시장이랑 똑같아. 당연히 그걸 난 경험을 해봤으니까. 나도 그때 인천, 부천, 강원도 막 경기도 막 다 다녔어.
차 있으면 걔 차 타고 가서 보고 막 어느 동이 뭐 어쩌고 저쩌고 가서 뭐 우편함 보고 막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시장이 좀 잠잠해지면 들어가려고 했지만 잠잠해지는 일은 없더라고. 한번 오픈돼 버리면. 예를 들면 여행지가 한번 오픈돼서 관광객이 들어오면 여기가 깨끗해지긴 힘들어. 법으로 막기 전에는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경매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요건, 뭐 나이 몇 살 이상, 현재 자금 얼마 내는 사람 이렇게 막기 전에는 그 시장을 막을 수가 없어. 그땐 몰랐으니까 잠잠해지면 해야겠다고 하고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단은 일을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 부동산 사무실의 생리를 알아야 나도 경매를 하면서 부동산 사무실을 다녀봐야 되니까. 그게 이제 내가 이 현재 하는 일을 하게 된 시작점이었지. 월급을 받으려고 뭐 어디 취직한 게 아니라 경매로 어떤 자산 증식을 하려고 하다가 그 부동산 쪽으로. 알아야 되니까. 얘가 위치가 어떻고 뭐 연식이 어떻고 월세가 얼마고 다 알았어. 그래서 판단을 했어. 감정평가 얼마 했어. 근데 이게 현실과 안 맞을 수 있거든. 수치 갖고 따진 건 현실과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 우리가 이론으로 세상을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인근 부동산 가서 물어봐. 경매를 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을 가서 조사도 하고 뭐 근처에 뭐 그 당시에는 뭐 비디오방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알아? 그 비디오 대여점 옛날이야. 그러니까 비디오 대여점에 가가지고 그 집 뭐 주인이 뭐 어쩌네 한 번씩 물어보기도 하고 뭐 왜냐면 나중에 명도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시세나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 있지만 부동산에 살려는 사람이 얼만큼 많이 전화 오는지는 모르잖아. 그런 것까지 나오진 않단 말이야. 그거는 현장에 가서 알아봐야 된단 말이야. 그럼 현장에 가서 몇 군데 부동산만 다녀보면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 대여섯 군데만 다녀보면. 경매 그 해당 물건을 살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응대해줘봐야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러더라도 여기 생리를 알고 있어야 내가 도움이 그래도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 마음은 알아야. 상황은 알아야. 그래서 부동산 사무실에서 먼저 일을 해본 거야. 하필 또 그 부동산에 뭐 땡땡땡땡 경매 부동산이라고 써 있었어. 그러니까 난 더 좋았지. 여기 경매까지 하면 난 여긴 반드시 간다 하고 이제 면접 보고 갔던 거야. 경매는 뻥이었어. 거기 있으면서 한 번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원룸, 투룸,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거를 임대 구해주는 부동산이었던 거야.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데야. 난 경매 배우러 갔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거기에 있던 이사라는 사람이 5명 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얘기를 해. 내 말대로만 잘해서 익히면 한 달에 300씩 벌 수 있어. 그때 나한테 300은 컸거든. 한 50만 원만 벌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 그냥 용돈만 벌면 나는 여기서 일하는 거 익히는 게 난 더 중요한 거니까 배우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100만 원 얘기했으면 뭐래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300 얘기하니까 그걸 해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정말 열심히 했어. 신입이 있으면 신입 중에 제일 열심히 했으면 제일 열심히 했지 내가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었다고 생각해. 왜냐면 하루에 하라는 양이 있었는데 그걸 채우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거든. 아침 9시인가부터 해서 밤 12시 1시까지 했어. 뭐 정말 잘못됐었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잘못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과가 전혀 안 나. 시키는 대로 정확히 하는 거는 하는 거고 그 이상을 했는데도 왜 안 나냐. 그럼 그 사람은 요거 좀 바꿔봐. 요거 때문에 그러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때 정말 중요한 건 성과가 조금 나거나 돈이 적게 벌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빛이 안 보인다는 거야. 그게 너무 억울했던 거야. 그 사람 붙들고 울기도 했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 왜 이렇게 안 돼요? 이게 왜 안 돼요? 오히려 덜 열심히 하는 누군가들이 막 좀 성과가 조금씩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잘못하고 있나? 내 주관적인 의견일 수 있지. 근데 절대적인 양이나 이런 걸 봐도 내가 훨씬 많이 하고 있었어. 열심히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하면 5년, 10년도 할 수 있어. 그때 느낀 게 두 가지였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대체 잘못된 걸 알려준 거예요? 이 방법은 아니구나를 알면서 그 김이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 다 알았어. 그래서 내가 거기서 3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살 물어봤어.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있었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감이 조금 왔어.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면 되겠다는 걸로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이거 100%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그 김이사라는 사람한테 저 내일부터 잘 될 것 같아요 얘기했어. 내일부터 이제 잘 될 것 같다고. 거기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야, 너
지금까지 안 되다가 뭘 내일부터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는 거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 거 누구보다 네가 알고 있을 텐데 내가 될 것 같다는데 너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그럼 내기하실래요? 내가 그랬어.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야, 너 이제 뭐 한 달밖에 안 된 놈이 7년 된 나한테 지금 내기하자는 거냐? 되면 좋은 거잖아요. 하실래요? 안 하고 실제 다음 날부터 잘 되기 시작했어. 일주일이 잘 됐어. 그리고 잘렸어. 뭐야 괘씸죄야? 그치. 나는 못 그만둔다고 했어. 이 사장이 황당해하더라고. 야, 월급 주는 데도 아닌데 야 그만두라고 했는데 안 그만둔다는 건 너 처음이다. 뭐냐? 그래. 나 실력은 꼭 보여주고 그만두더라도 그만두겠다. 내가 그랬어. 한 달만 일해보자 했어. 그런 경우가 없었으니까 사장은 이게 뭐지? 뒤에 있는 이사를 이렇게 딱 보니까 이사가 뭐 이렇게 수신호를 줬겠지. 그랬더니 안 돼 이러는 거야. 내가 그럼 3주만 해봅시다. 딱 또 걔를 보는 거야. 그랬더니 제가 사인 주는구나 하고 뒤를 딱 쳐다봤어. 그랬더니 이러고 있더라고. 마지막에 일주일만 더 해봅시다.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거길 그만둔 거야. 잘리고 나서 내가 그 사장한테 그만두지만 괜찮은 곳이 있으면 나한테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 그 사장한테. 근데 뭐 알겠다고 하고 그냥 흐지부지 대고 나는 나왔지. 두 번째 부동산 사무실을 갔는데 그 두 번째 부동산 사무실도 매우 가까웠어. 집에서. 여기랑 똑같은 시스템이야. 가자마자 내가 1등을 했어. 매출 1등을 했다는 얘기지.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는 사장이 2명 있었는데 형제였어. 이 2명이 원래 여기 출신이었어. 같은 시스템인데 점심을 줘. 저녁은 안 줘. 9시까지 근무야. 뭐 이렇게 누가 뭐 좀 먹으려고 하면은 이제 빠졌다. 정신이 뭐 나태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한 거지. 첫 번째 거기는 저녁 먹는 시간도 없어. 누가 뭐 계약을 하고 들어오면 뭐 밥 시켜주는 정도? 그렇지 않으면은 없어. 두 번째 여기는 정말 여기보다 좀 더 좀 그랬는데 점심을 해줘. 그러면 이제 막 직원들이 7명 있어. 사장까지 뭐 한 7명 있어. 뭐 닭도리탕을 하면 이제 닭 한 마리 넣고. 7명이요? 뭐 그래. 설거지도 이제 돌아가면서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도저히 못 있겠다고 생각하고 나온 게 내가 갑자기 가서 1등을 하니까 매출이 늘었고 또 내가 아는 애가 와서 내가 가르쳐서 또 잘 되고 하니까 돈을 버니까 형이 있고 동생인데 동생은 능력이 좀 있었고 이 형은 그냥 사무실에서 붙박이로 있는 정도였어.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좀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상담실이 2개인가 있었어. 그 상담실에 친구들 불러서 카드 치는 거야. 낮에 담배 피면서. 한쪽에는 손님이랑 미팅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카드 치고 담배 피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 내가 손님이랑 왔다고 하니까 그거 나가서 카페에서 하라고 이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거기서 일을 해? 이게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이거 그치. 불법적인 뭐 하는 그런 거. 그치 뭐 가둬놓고 뭐 그렇게 하는 거 같지. 실제로 그랬어. 그러니까 일도 못해 밥 먹는 것도 이상해. 80년대냐고. 근데 나는 뭐 원래 그런 줄 알았어. 두 번째 간데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도저히 여기서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런 식이 되니까. 내가 가르쳤던 애랑 거기서 나한테 배운 애랑 이렇게 해서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데 갔더니 완전 달라. 근데 더 웃긴 건 이 사장을 나중에 시간 지나서 우연찮게 식당에서 만났어. 여기 회식하는 자리에서. 근데 이 사람이 날 되게 나쁘게 얘기하더라고.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내가 사람들 빼나가서 자기가 망했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그리고 얘네들이 다시 여기 들어갔더라고. 아니 나 때문에 망할 거면 거기가 누구 가게야? 말해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안 섞었는데 중요한 건 내가 맨 처음에 부동산에 가서 그 사람이 금액을 적게 말했으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액을 크게 얘기한 게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준 최대 업적이야. 그 도움이 된 거야. 도움이 된 거야. 엄청 도움이 됐어. 근데 내가 한 달 넘게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2주에 하루 정도 쉬었어. 근데 꼴랑 한 달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거 안 되는구나 하고 치웠으면 답이 없잖아. 그렇게 계속하면 답이 없지 당연히. 꼴랑 한 달 반 뭐 이 정도인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빚이 안 보여서 너무 억울했다는 거야. 돈 안 받아도 돼. 받을 것도 없기도 했고 왜냐면 성과 위주니까. 내가 이 일을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안 했으면 나 여기 안 있어. 지금 하고 있는 일 못 하고 있다고. 잡은 일을 먼저 빠르게 판단하지 말고 몸으로 부딪혀서 해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3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애들 다 300은 버는 줄 알았어, 나는 그때. 나중에 알았어. 근데 그로 인해서 내가 그때 정말 열심히 하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야. 열심히라는 기준을 세우는 시간이었어. 집에 가서 씻으면 그냥 기절해. 온종일 신경 쓰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럼 아침에 눈 뜨면 밥 먹고 바로 나와. 일주일만 해도 답 없다고 해서 그만둬 버리면 성장이라는 건 없는 거지. 어떤 일을 해보고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들, 이 일 하지 마세요, 이 일 답 없습니다, 이 일 열심히 해봐야 뭐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애초에 그런 시작 의지나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자체를 말살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지. 나의 자질을 만드는 거거든, 사실은. 정말 열심히 했어. 안 될 수 있어. 1년 12달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면 성공하나요? 아니, 몰라. 하지만 하루에 12시간씩 1년 12달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그리고 그런 자세로 살면 어느 순간 분명히 빛을 보게 돼 있어. 제가 12달 해보니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걸로 세상을 접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 일에서 뭐 얼마나 번다고 시작 자체를 안 하는 거지.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성장하는 그 기회 자체가 박탈되지. 일을 한다는 거는 돈을 번다는 거와 직결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노력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내가 뭔가가 막히면 방법을 찾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길을 고안하느냐, 새로운 방법을 만드느냐,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되는 거야. 그러려면 갖다 박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 그거에서 얼마 벌어? 돈으로 갖다가 환산을 해버리지? 그러면 뭘 해? 초보자가 돈 많이 버는 일은 로또? 뭐 아니면 뭐 도박? 뭐 이런 거 말고는 없지. 실력자, 경험자, 능력자, 전문가가 되려면 돈과 상관없이 성장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 우리는 누구나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려고 해. 더 많이라는 거는 이미 인터넷에 다 있어. 찾아보면 다 알아.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려고 해. 정말 해본 사람. 여러 가지 인터넷에 떠도는, 유튜브에 떠도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라 경험에서 얻어진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을 해결하고 그런 특수한 상황을 거치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고 실력자라고 하고 그 사람을 우리는 찾길 원하는 거야. 근데 인터넷에는 그런 사람, 그리고 유튜브에는 그런 사람들이 극소수야.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경험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실제로 안 해본 사람들이 태반이지.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현실 기반, 경험 기반 인지 아니면 어디서 보고 들은 건지 이거를 구분해야 돼. 그리고 요즘에는 영상을 보든 책을 보든 뭔가를 보면 빠르게 뭔가를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빠르게 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빠르게 보고 이런 영상들을 만들고 이런 내용들을 유튜브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쵸? 이 사람 해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하겠죠. 근데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건 뭐예요? 이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디테일한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 수가 있고 그걸 해야 내지는 알고 직접 해봐야 불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는 거는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물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 과정이나 시간이 줄어듭니다. 정확한 시행착오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누군가가 하는 얘기가 이건지 요건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뭐 드라마도 간결하게 좁힌 거, 뭐 쇼츠, 막 이런 걸로 좀 짧게 뭔가 결론을 빨리 보는 거를 다 원하는 것 같아요. 아주 희한하게도 저도 그런 걸 봅니다. 빨리빨리 전개되는 게 재밌잖아요. 빨리빨리.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은 맞아요. 현실은 그런 게 없어요. 아무리 그런 것들을 봐도 현실에 적용이 안 됩니다. 몇 배속이 있을 수가 없고. 현실에서는 디테일하고 정확한 과정을 밟냐 안 밟냐에 따라서 진짜 모래성이냐 탄탄한 성이 되냐 차이가 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대한 그 요소들을 하나씩 획득하는 거예요. 하루에 6시간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누구는 막 13시간, 뭐 16시간씩 하는데 3배, 4배 빠르겠죠. 실제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대여섯 배 이상 빠릅니다. 왜냐면 얘는 6시간씩 하다가 뭐 주말 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또 정신이 흐트러지고 이렇게 하면 집중적으로 단기에 끝납니다. 빠르게 성공한 사람은 집중하는 시간이 긴 거예요. 단일 이 시간이. 뭐 예전에 제가 겪은 일인데 그때 그런 것들이 저를 이제 형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걸 하고 있다면 전심전력을 다해서 해봐야 돼요.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분들이 원하는 것들은 이미 누가 다 했어요. 수십 년 전이나 수백 년 전에 이미 대부분 다 한 거를 우리는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알려줄 수 있는 어떤 멘토라든지 아니면 책이나 영상이라든지 정말 그걸 해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답이 안 나와요? 빛이 안 보여요? 해요. 이게 진짜 아닌지 확인하려면 본인이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누가 야 그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뭐 20년 뒤 30년 뒤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시작을 할 때 멘토를 만나는 게 뭔가 시간을 단축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그거를 좀 공부를 하고 공부와 실행을 별개로 둘 수 있는데 스키를 탄다고 하면 스키 책을 한 10개를 외워. 그리고 나서 스키 강사를 만나. 효율적인 건가? 아니면 시행착오를 줄이나? 레드 코스에 올라가면 세상이 하얘. 살고 봐야지. 세상이 하얘. 그거는 한 권 정도 보고 만나서 제일 낮은 옐로 코스나 화이트 코스부터 타봐야 되는 거야. 인생의 공부는 실제로 행해봐야 공부가 되는 거지 행해보지 않고 뭔가 책이나 영상으로만 공부한다? 없어.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제가 또 하나 얘기해드리면 제 책장에 유튜브에 관한 책이 한 10몇 권 있어요. 그거 다 보고 했으면 이거 안 했을 거예요. 처음에 좀 보고 일단 해봐야겠는데 좀 하면서 좀 뭐 찾아보고 뭐 이렇게 된 거지. 또 하나 얘기해주면 예전에 경매 교육 받을 때 한 200여 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는데 12주인가 했어. 그 교육을. 한 10주차인가 8주차에 그 강사가 여기서 임장 나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했는데 200명 중에 몇 명 손 들었을까? 반은 3명. 아까 너가 말한 것과 다 같아. 강의 듣고 나서 인정. 그래. 근데 그걸 배우고 나면 나갈까? 아니. 다른 책 봐. 다른 교육 받아. 특수 뭐 물건에 대해서 또 배워. 근데 그 3명 중에 내가 없었어. 근데 거기에 손 들었던 애가 내 또래가 한 명 있어서 바로 그날 수업 끝나자마자 걔한테 가서 어떻게 어디 가봤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걔랑 같이 바로 나갔어. 다음 날. 공부랑 실행은 병행돼야지 하나 끝나고 다음은 아니야. 그 친구에 대한 얘기는 다음번에 제가 한번 또 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얘기가 길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빛이 안 보이더라도 어떤 목표한 바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게 기든 아니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로 인해서 만들 수 있다.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근데 오늘 얘기가 강남 빌딩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그거는 바로 이거야. 내가 다 겪어본 얘기를 전체적인 과정을 글 하나로 써서 해놨어.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 전체를 다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글을 읽어보세요. 황소장가 심층 상담 안내 글에 제가 그 내용을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체감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